네, 바로 이어서 이란 현재 상황에 대해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지에서 사망자가 3,000명을 넘었다는 등 끔찍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 상황 어떤 건가요? 12월 28일 날 시작된 그 시위가 이제 19일 정도 지나면서 이제 시위가 이제 처음에는 17지역에서 발생했다가 지금 31개 지역, 그다음에 수치로 따지면 31개 지역 한 197도시, 그다음에 606곳에서 지금 시위가 확산되고 있으면서 네. 그리고 날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시위대와 치안 당국이 부딪히고 격렬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도 아까 보셨지만 그 모하레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신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죄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신성 모독이 사법 체계에선 별 의미가 없는 죄지만 네. 그 이란에서는 소위 말해서 신정 민주정, 그러니까 벨리알 파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거는 내란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이니까요. 그리고 헌법을 부정하는 내란 세력에게 줄 수 있는 최고형은 사형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위를 이미 사법부에서 이거는 내란 행위로 규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위대에 대한 압박으로 하고 최고 수위로 이제 압박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시위대에 대한 강경 조치도 실탄을 사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피해자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 내에는 인터넷이나 통신이 모두 지금 차단돼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피해 규모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3,428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노르웨이에 있는 이란 인권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지금 집계를 해서 내고 있는 건데요. 이 집계는 조금 공신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병원이나 아니면 그 당국에 가서 확인한 숫자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에서는 똑같은 단체에서 얘기하는, 자기네들이 추정하기에는 2만 명 이상이 죽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들을 인용하는 다양한 통신사, 뭐 AP나 로이터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UN 인권회에서는 이제 한 200여 명 정도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인터넷이 차단돼 있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잘 알 수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 나라라서 인터넷 보급률도 높고 그랬었는데, 지금 소요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로 비교해서 따지면 지금 1% 수준밖에 연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란 현지 상황을 잘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여러 가지로 참 충격적인데, 이란 국영방송이 시위로 피해를 보고 현장 영상과 그리고 시위 참가자의 자백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이란 공론회장에서는 두 가지 담론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 당국은 이건 내란 행위다. 그리고 이제 시위대는 이건 내란이 아니라 정책 실패에 대해서 시민 세력이 정당한 요구를 정부에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충돌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전, 선전전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뭐 정부 측에서도 관제 데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 데모에서는 좀 특이했던 사항이, 관제 데모에 참여한 여성이 히잡을 벗고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부에 옹호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대단히 세련되게 그냥 이란 정부가 보수 정권이지만 보수적이지 않은 여성도 친정부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고 있어서,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이제 그런 여론전, 공론회장에서 담론 싸움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군사 개입이 임박했다라는 관측도 처음에 나왔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서 시위대 사례가 중단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군사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원래 지금 에르판 솔탄이라고 시위에 참여했던 26세 남성이 현지 시각 1월 14일에 사형 집행이 예고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 집행이 시작되고 나면 아까 전에 사법체제 장도 말했지만 빨리 신속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 그래야 시위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해서 사형 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알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 우리면 개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사법부는 어느 정도 이 형 집행을 미뤘습니다. 그래서 솔탄이 가족에게도 형 집행이 미뤄졌다라고 하는 통보가 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복귀할 사실은 선고와 구형이 구형은 돼 있습니다. 근데 집행만 미뤄졌다 뿐이지 언제든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이게 이란 정부 당국이 사용을 하겠다라는 건 그대로인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형 집행이 미뤄졌다라는 계기로 군사 개입하는 거는 이제 조금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근데 거기는 두 가지 행간을 봐야 되는데, 하나는
번째는 사우디, UAE, 카타르 그 국가들이 로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공격을 막아달라. 왜냐하면 전쟁 상태가 되면 우리한테도 안 좋고 그 유가가 올라가면 미국 경제에도 안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 작동하는 것 같고, 둘째는 이겁니다. 이제 지금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은 항상 그런 공격을 할 때 확전 상황을 다 대비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통 그래서 작년에 벌어졌던 이스라엘 이란 공격 전쟁 국면에서도 미국은 핵 항모 2개를 항상 2개, 3개를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우데이드 공항에 미국이 압도적인 전략을 갖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확전이 됐을 때 미국도 대비 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은 약간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란에 있는 우리 교민들도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유럽 국가들은 자국민 즉각 철수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정부는 언제쯤 이런 조치에 들어갈까요? 지금 현지 70여 명 정도 교민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 6월 달에 벌어진 10일 전쟁 때 우리 외교부가 성공적으로 교민들을 이제 뭐 제가 밝힐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육로를 통해서 인접 국가로 성공적으로 빼냈거든요. 예. 지금 외교부에서 다양한 방식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귀해야 될 사실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당시 10일 전쟁이 있을 때도 우리 외교부 그 공간이 나가지 않고 지켜줬거든요. 그걸 이란이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고 공격당할 때 대한민국은 끝까지 같이 있어줬다라고 해서 오히려 외교적 레버리지가 더 올라간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외교부를 잘 주시하고 과연 국민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잘 돌아가고 있나를 볼 수 있지만 근데 저희는 우리 외교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외교부를 좀 지지하면서 좀 사태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 사태 배경을 보면 첫 번째는 경제난, 두 번째는 그 하메네이 정권에 대한 어떤 불신,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란 그 신정 체제가 붕괴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진압이 될까요? 신정 체계가 붕괴가 되려면 저는 4가지 요소가 같이 맞물려야지 붕괴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치안 당국, 그러니까 지금 혁명 수비대 그리고 바시지라고 하는 그 경찰 업무를 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탈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이탈하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체제 변화가 이러면 자기네들도 쓸려 나갈 게 뻔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는 엘리트 그룹의 균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혁명 수비대와 바시지 그룹도 있지만 성직자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 상인 세력들도 기득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태가 극렬이 되면서 또 이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의 균열, 그다음에 치안 세력들의 이탈은 벌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경제 위기인데 경제 위기는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3가지 요소 중 2개는 지금 이란 정권이 안정하게 갖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는 외부적인 건데 내부적이자 외부적일 수 있는데 지금 현 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합니다. 지도자.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겠지만 안티테제로는 그 반대 의견만으로는 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거든요. 예. 지금 그 반대 정권의 핵심 선봉장을 쓰고 있는 사람이 레자 팔레비입니다. 그러니까 1979년 그 팔레비 왕조의 손자죠. 근데 근 50년 동안 그 이란을 떠나 있었고 그래서 수권 능력은 하나도 없고 자기를 지지한 세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귀해 보면 우리나라가 그 독립을 하고 나서 일본의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고 대한민국이 건설됐을 때 우리가 영친왕을 모셔서 다시 조선을 하자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 몇이 그거를 동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체제 전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요소가 맞아야 되는데 경제 침체, 경제 위기 외에는 특별히 그런 변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 좀 적합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이란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